윤석열 파면 촉구 11차 슈투트가르트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현재는 내란술의 민주주의 반란당 윤석열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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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자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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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운상, 범죄 운상, 김건희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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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동조, 폭동호, 불구일체 국민의힘 규탄한다.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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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darf keine Menschen schlagen, man darf keine Menschen töten, man darf niemanden mit Waffen bedrohen, man darf nur reden. 윤석열 파면! 윤석열 파면! 오늘로써 저희가 여기 슈투트가르트에서 11번째 집회를 합니다. 그동안 저는 집회에 오면 항상 마이크를 잡고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 이제 저도 레파토리가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잘 안 났습니다. 하지만 자유 발언 소재가 떨어질 정도로 발언을 자주 했다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발언을 자주 할 수 있을 정도로 집회가 자주 열렸다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슈투트가르트가 대도시가 아니라서 참가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며 함께 집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손톱을 다 깨져가면서도 맨손으로 암벽 등반을 하듯이 이 집회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끝이 없는 존경을 표합니다. 독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어제 봤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말라는 집회죠. 그런데 그 안내글의 첫 문장 첫 단어가 드디어였습니다. 드디어 독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집회인 거죠.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11차 집회까지 하는데 탄핵 반대 쪽에서는 이제서야 1차 집회를 한답니다. 참 빨리도 하시네요. 저희는 지난 겨울 길거리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집회를 이어나갔는데 당신들은 아주 따뜻한 봄이 되고 나서야 집회를 시작하시는군요. 따뜻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요구는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사람 때리면 안 된다.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총칼로 위협하지 마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말로 해라. 이러한 요구는 지나칠 정도로 상식적이라서 특별히 요구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집회까지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로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말로 합시다. 이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말로 합시다 라는 상식에 동의하신다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윤석열 탄핵에 뒤늦게라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행동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군복무를 할 때 고참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예를 들어 고참들이 창고에 가서 사다리 좀 가져와라 라고 하면 제가 사다리를 가져올 때까지 한참을 고참들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고참들이 속이 터져서 제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사다리 만들어서 가져오냐? 제가 지금 헌법재판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야, 니네 지금 헌법 만들어서 재판하냐? 지금의 헌법은 바로 87년 6월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시민들로부터 바통 터치를 받아서 저희는 지금 이 광장에 서 있습니다. 재판관들 위에 헌법이 있고, 그리고 그 헌법 위에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징계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아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광장의 시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해바라기라는 영화에서 배우 김래원 씨가 오태식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했던 대사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알아들었냐?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테니 달걀 받아라. 저희 집회 기록 영상이 올라가면 거기 댓글에 가끔씩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인가봐요. 그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세요. 너 한국인, 쟤네 한국인 아니다. 중국인 아니면 북한 사람이다. 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 계셨는데, 아니요, 저는 TK에서 태어나서 쭉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자란 시간이
해외살이를 1시간보다 더 많은 토종, 안타깝게도 네, 모국어도 한국어 하나뿐인 모노링구얼 토종 한국인이고요. 누구 사주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하느냐 댓글이 달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사주했느냐? 제가 오늘 바로 밝힙니다. 바로 윤석열이 저를 광장에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이 12월 3일에 무장한 군대를 국회에 보냄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뒤틈으로써 광장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냥 선거가 있으면 투표에 참여하는 정도의 정치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소시민임을 알고 있고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이 협박을 하더라고요. 일반 시민들 상대로도 총칼을 들이대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저 총칼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겠구나 하는 위기감으로 광장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주한 윤석열이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김명신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구슬을 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차라리 조금 자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위로라도 될 텐데요. 그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제 생돈 써가면서 호스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복사하고 시간 귀중한 황금 같은 주말 시간 써가면서 계속 광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제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이영만리 타국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진짜 전달이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하느냐? 닿지 않는다 해도 제가 나중에 무력하게 나는 집에만 있지 않았다 그런 생각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옳은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히려 질의하고 싶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폭력주의자 반민주주의 내란범에게 동조를 하십니까? 돈 많이 받으십니까? 1급 받으셔서 더 좋으십니까? 당신의 양심의 값은 그 정도입니까? 정말 본인이 생각해서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 생각 정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속에 그냥 심어둔 코드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시간을 그런 분들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파면하라! 님들 돌아가면 윤석열 참여해. 혹시 그 페닉스에서 독일 공영방송에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그에 관련해서 저희가 반대 서명도 진행하고 해서 이제 그 메디아텍에서는 비디오가 내려간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까지 사과문이나 정정 보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페닉스에게 싶은 편지를 제가 썼는데 그거 읽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Hallo, ich bin eine Koreanerin, die seit mehreren Jahren in Schwaben lebt. Meine erste Brief, den ich in Deutschland bekommen habe, war die Aufforderung, den Rundfunkbeitrag, damals GZ-Gebühren genannt, zu bezahlen. Daher bin ich über die Reportage und das Verhalten des deutschen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s mehr als enttäuscht. Leider bekomme ich keine Antwort mehr von Ihnen, genauso wie andere Koreaner. Also probiere ich heute eine Videonachricht zu machen. Sie haben Ihre Dokumentation in Südkoreas Staatskrise im Schatten von China und Nordkorea im Web wegen journalistischer Mängel gelöscht. Ja, das Video wurde zwar als Dokumentation betitelt, es enthält aber gar keine sachliche und authentische Darstellung der Situation in Südkorea. Durch die Löschung haben Sie also zugestanden, dass es eine verzerrte, falsche Berichterstattung war. Daher fordere ich Sie auf, eine Korrekturbericht zu machen. Das wäre die richtige Haltung von verantwortungsvollen Medienschaffenden. Ich finde, ARD und ZDF tragen eine Mitverantwortung, da unter ihrem Namen Phoenix diese Sendung veröffentlicht hat. Der Sender Phoenix von ARD und ZDF. Das war die
Das ist ihre Logo, gell? In rechtsextremen Kreisen in Korea wird dieses Video noch weiter verbreitet, um das illegale Verhalten Präsidents Yoon legitimieren. Dort wird behauptet, das Video sei direkt vom deutschen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 ARD veröffentlicht. Daher fordere ich die Verantwortlichen bei Phoenix, ARD und ZDF erneut auf, eine Richtigstellung des Beitrages zu veröffentlichen. Ich bitte Ihnen, ich bitte Sie. Vielen Dank für Ihre Antwort im Voraus. 네, 피닉스 ARD ZDF의 정정 보도를 촉구하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ZDF랑 다 메일을 보냈을 때 ZDF에서는 이거 피닉스 카나 할 거니까 피닉스에만 메일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게 피닉스 로고 자체가 피닉스 온 ARD 온 ZDF거든요. ARD랑 ZDF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아래에 방송이 되었죠. 또한 그들의 메디아텍에서 비디오가 내려간 게 전부가 아니고 계속 한국 구구들이 이 영상을 다운받아서 아직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피닉스에서 정정 보도를 명확하게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광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